데려다 줄게요. 누가 누구를 데려다 주겠다고 한 겁니까? 이 부산교통공사 직원입니다. 이 남성이 이 술에 취한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에다 데려다 준다라고 하고선 함께 가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. 상당히 충격적인데 20대 남성 이 지하철에서 처음 본 여성을 따라갔습니다. 만취한 여성이에요. 그래서 결국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지난달 19일에 이뤄진 일입니다. 이 부축해서 집까지 따라 들어와서 결국 성범죄를 저질렀는데요. 이 남성 주거 침입과 중간간 혐의로 남성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. 자, 지금 뭐 부산교통공사 직원이라는 지금 얘기가 있네요. 네, 그러니까 지금 저 지하철에서 저렇게 만취한 여성을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그 사람이 예. 부산교통공사 정규직 직원입니다. 아니 그러면 2019년에. 승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물론 전화는 휴무였고요. 예. 휴무였고 그냥 개인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집에 가다가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뭐 범행이라는 역사 역시 뭐 남성의 담당 구역은 아니었다고는 합니다. 그런데요. 사실 저는 참 원래 우리가 이런 소위 술 취한 여성, 술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때 가해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다 그랬죠. 네네. 합의하였다. 합의. 아하. 처음 본 사람입니다. 그날 생면부지 처음 본 사람, 이미 취해 있는 사람. 그걸 합의라고 생각하세요? 사실 저는 물론 뭐 본인의 혐의를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뭐 현실적으로 이 혐의를 벗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교수님, 그런데 뭐 일단 진짜 저는 그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그날 쉬는 날이었다고 해도 뭐 그냥 그 근무 중이 아니었다고 해도 어떤 승객이 그렇게 취해서 쓰러져 있다 그러면 부축해 줄 수 있죠? 정말 뭐 그런데 이거는 뭐 집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오버 아닌가요?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일단 그 역사에서 만났다는 그 점 이외에는 이 사람이 교통공사 직원이라고 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. 그리고 자기가 그렇죠. 근무하는 역도 아니고 또 설사 자기가 근무하는 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당신은 비번이었고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경찰관이 이제 그 퇴근을 하면서 비번인데 어떤 범죄자가 범행을 하는 것을 봤다. 거기서 이제 뭐 제압을 해가지고 검거했다. 이런 건 굉장히 뭐 괜찮은 얘기죠. 예. 미담이죠. 근데 일단은 이 사람이 아마 그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그 역사 내에서 술이 취한 그런 여성들을 뭐 자기가 좀 이렇게 옆에서 좀 도운다든가 하는 이런 경험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사실은 이건 직업과 상관없이 시도를 한번 해본 거죠. 해보고 설사 이 사람이 역사에서 만났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. 또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? 합의하에 성관계 가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그런 이 남성이 최종적으로 이제 목적하는 바는 성관계였으니까 뭐 전혀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의 직업하고 상관을 우리가 지을 필요는 없는데 아마 이번 기회에 퇴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퇴직을 하는 것 같는데요. 예. 자,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. 이 부산교통공사는 이 일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고요. 예,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게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달이었는데요. 지난달 19일인데 이 경찰에서 기관에 통보를 해주지 않아서 몰랐다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지난 7일에 구속이 됐어요. 구속이 될 때 이제 개인 휴가를 내서야 그때서야 우리는 알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. 뭐 이게 물론 모를 수도 있겠지만 경찰이 통보해주지 않아서 몰랐다. 이 개인적으로 휴가 낼 때까지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해명은 했습니다. 예. 자, 경찰에서 수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서 이 공사 측에 통보를 안 해서 우리들은 몰랐다라는 건데, 아니 그러면은 그냥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이 건가요? 법적인 이거?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쉽게 말하면 공무원은 통보가 됩니다.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만약 범죄를 저지르면 그 소속 기관에 통보를 해주는데 공공기관이에요. 공공기관 직원. 공공기관의 직원이면 직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통보가 돼요.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일하는데 범죄를 한 게 아니에요. 비번이나 다른 거 역할을 일반인인데 직업만 그 직업일 뿐이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제도적으로 통보를 못했던 걸로 보이고요. 그래서 이번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 부분의 뭐 성범죄라든지 음주운전 요거를 좀 징계를 하려면 통보가 좀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가급적이면 통보를 하라고 권고를 지금 한 그런 상황입니다. 아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도적인 뭐 미비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 측 이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 근무했다는 거 아니에요, 교수님? 그렇죠. 예.
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또 술이 취한 여성이 있을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고양이 앞에다가 이제 생선 가게를 갖다 맡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근무를 못 하게 해야죠.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사가 완료되고 직원이 기소되는 즉시 징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.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. 사실 다른 그 직업보다는 특히 이 교통공사라든가 이 뭐 전철 쪽에 관리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어떤 접촉이 최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어떤 성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조직의 차원에서도 상당히 그 어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백 변호사님 좀 짧게 이 사람 파면 되는 거죠? 일단은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먼저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관련된 징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러면 이제 아예 파면하게 돼 있거든요. 근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뜻이 뭘까요? 나중에 판결까지 다 받아야죠. 아.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징계 확정은 아마도 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형이 확정될 때 하지 않을까.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본인은 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라고 항변하고 있으니까. 예. 근데 이게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중간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.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거의 100% 판명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